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제 손으로 살림을 해야지. 무슨 가사도우미야? 제정신이야. 신혼 겨우 이틀째 시어머니는 내 허락도 없이 입주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쫓아내며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짓거리를 가리키며 내게 말했다. 나를 뼛속까지 사랑한다던 내 남편은 그 옆에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지아야,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당신이 조금만 고생해주라. 나는 그저 묵묵히 얼음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돌아서서 출근길에 올랐다. 그리고 차 안에서 모바일 뱅킹 앱을 켜 내 명의로 되어 있던 그 모자의 모든 가족 카드를 정지시키고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다음 날 내 휴대폰은 그들이 걸어온 전화로 터질 지경이었다. 부재중 전화만 117통. 청담동의 최고급 피부과에서 관리를 다 받고도 결제를 하지 못해 발이 묶인 시어머니와 회사 후배들을 줄줄이 달고 최고급 한우 전문점에 갔다가 잔액 부족이 뜬 결제 단말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마마보이 남편 때문이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여주인공이 어떻게 반격을 펼치는지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죠.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관 초인종이 3번 울렸다. 나는 침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셔츠 소매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벽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신혼 이틀째, 침대 위 이불은 아직 불룩하게 솟아있었고 남편 이도윤은 옅은 코골이까지 하며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밖에서는 주방을 오가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고용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초인종 소리에 아주머니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인터폰 모니터를 잠시 들여다본 아주머니는 종종 걸음으로 침실문 앞까지 와서 목소리를 한껏 낮춰 말했다. 사모님,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 같은데요.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삑 소리가 들려왔다. 6자리의 숫자,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는 속도였다. 곧이어 잠금이 해제되는 묵직한 기계음이 울렸다. 대문이 활짝 열리며 복도의 찬바람이 마포구에 위치한 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서. 슬리퍼를 신은 발로 바닥을 쿵쿵 딛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들어섰다. 그녀는 들고 있던 커다란 에코백을 현관 대리석 바닥에 툭 내동댕이 쳤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침실에서 나와 복도에 멈춰 섰다. 어머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나는 깍듯한 존댓말로 입을 열었다. 조정숙 여사는 겉옷조차 벗지 않은 채 신발을 신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레이더망처럼 소파와 거실장을 훑고 지나가더니 이내 탁 트인 오픈형 주방에 꽂혔다. 아주머니는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젓가락을 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이미 몇 가지 밑반찬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다. 이르다고 시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고 천장이 높은 거실에 쩌렁쩌렁 울릴 만큼 목소리가 커졌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게 일러? 내가 이렇게 기습 점검을 안 왔으면 내 아들이 뒤집게 한번 안 잡아본 사모님을 모시고 사는 줄 꿈에도 몰랐겠네. 그녀는 주방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아주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가볍게 고개만 숙였다. 당신 누구요? 시어머니는 아주머니의 코앞에 삿대질하며 대뜸 반말을 내뱉었다. 저는 아침 식사랑 청소를 담당하는 자주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잔뜩 주눅든 모습을 보였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아래로 깊게 끌어내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의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열어젖히고 지갑을 꺼냈다. 지갑에서 노란색 신사임당 5만원권 지폐 2장을 쑥 뽑아내더니 대리석 식탁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이거 받고 당장 나가요. 시어머니가 턱을 치켜들었다. 앞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고. 아주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도움을 청하듯 바라보았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그 지폐 2장에 머물렀다가 다시 시어머니의 얼굴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어떤 기묘한 흥분감으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뭘 봐,
시어머니가 고개를 휙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마땅히 제 손으로 집안일을 해야 하는 법이야. 돈을 주고 사람을 써? 어디서 돈을 물쓰듯 해. 내가 무슨 재벌집 외동딸이라도 되는 줄 알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때 침실 문이 열렸다. 이도윤이 잠옷차림으로 까치집을 한 머리를 극적이며 걸어 나왔다. 밖에서 나는 소란에 잠이 깬 것이 분명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였지만 주방에 버티고 선 조정숙 여사를 보자마자 즉각 어깨를 움츠렸다. 엄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는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그 길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가죽 소파의 팔걸이를 팡팡 치고는 손을 들어 주방 쪽을 똑바로 가리켰다. 도윤아, 내가 얻은 저 잘난 마누라 꼴 좀 봐라.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정작 말은 이도윤에게 하고 있었다. 우리 이씨 집안에는 법도가 있어? 앞으로 밥 짓고 집안일 하는 건 무조건 며느리가 제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 도윤이, 너는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느라 매일 삭신이 쑤실 텐데 아내라는 작자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짓이야?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눈치를 보던 아주머니는 황급히 식탁 위에 지폐를 챙겨 들고 앞치마를 풀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젠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서둘러 빠져나갔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텅 빈 아파트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이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뒤통수만 극적거리더니 슬그머니 시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저기 지아야. 이도윤은 바닥만 응시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당신 연봉도 엄청 높은데 집안일 조금 하는 건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한다고 생각해. 엄마 화나시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32살의 나이, 배가 살짝 나오기 시작한 체형. 지금 내 명의로 된 내 집에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자기 어머니에게 굴복하라고 나를 종용하고 있었다. 결혼 전 두 눈을 붉히며 내 앞을 막아서서 자기 가족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겠다고, 절대 내 눈에 눈물 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의 줏대라는 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지 단 하루 만에 이렇게나 쉽게 뽑혀나갈 수 있는 것이었구나. 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코트를 꺼내 입고 장식장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나 자신조차 놀랄 만큼 평온했다. 억양의 변화도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나의 순종에 꽤나 만족한 듯 했다. 알았으면 됐어. 저녁상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 이 도윤이가 갈비찜을 참 좋아하니까. 나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춰섰다.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자 수면 부족으로 뇌 깊은 곳에 맺혀있던 둔탁한 두통이 순식간에 맑아졌다. 회사의 검은색 의전용 밴이 이미 아파트 정문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본 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차에 올라탔고 차 문이 닫히며 바깥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었다. 차 안은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 훈훈했다. 나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서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대형 제약회사의 영업총괄 대표로서 몸에 밴 직업병이었다. 문제가 생기면 감정을 배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 안면 인식으로 로그인이 완료되었다. 신용카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 내보낸 카드 밑으로 연결된 2장의 가족카드 결제 내역을 찾아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쓸어 올리자 결제 내역이 줄줄이 떴다. 조정숙 여사, 어제 결제 내역. 강남구 물광 피부과 리프팅 시술, 150만원 홍삼 전문 매장 최고급 선물 세트, 150만원 총 300만원. 이도윤 씨, 그제 결제 내역.
외곽 골프 클럽 회원권 및 식음료 200만 원. 그들은 카드를 긁을 때 단 한 번도 손을 떨지 않았을 것이다. 이 카드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며 소위 말하는 중산층 가정의 품위를 유지해왔다. 시어머니는 계모임에서 자기가 받는 최고급 피부 관리를 자랑했을 것이고 이도윤은 선후배들 앞에서 돈 잘 쓰는 통 큰 임원 행세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 이 카드의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가 바로 내 월급 통장이라는 것을. 나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아주 옅고 차가운 비소가 번졌다. 그리고 두 가족카드 내역 옆에 있는 빨간색 옵션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 화면에 가족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해지하겠냐는 확인 메시지가 떴다.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으며 연결된 모든 자동이체와 결제 기능이 즉시 정지된다는 안내도 함께였다. 나는 주저없이 확인을 눌렀다. 화면에 로딩 표시가 잠시 돌더니 이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초록색 알림창이 떴다. 나는 뱅킹 앱을 끄고 연락처를 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A동 펜트하우스 입주민 강지아입니다. 네, 강 대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스마트 도어록 AS 기사님 좀 연결해주세요. 10분 전에 외부인에게 저희 집 대문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비밀번호 시스템을 바꾸고 기기에 등록된 모든 지문 정보도 완전히 삭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기사님을 출장 보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대표님 휴대폰으로 새로운 임시 비밀번호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끈 차차가 회사 지하의 VIP 전용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차 문을 밀어 열었다. 하이힐 굽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오전 9시 정각. 회사 최상층 대회의실. 나는 긴 회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빔 프로젝터의 빛이 스크린에 쏘아지며 하반기 매출 예상 곡선을 띄웠다. 부산지사의 수급률이 지난 분기 대비 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나는 손에 든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긴 테이블 끝에 앉은 지사장들까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금액이 계속 미수급 목록에 남아있다면 지사장님은 인사과에 가서 퇴직금 정산 서류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담당 지사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그는 더듬거리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침에 아파트에서 벌어진 그 한바탕 촌극은 그저 구두 밑창에 들러붙은 껌딱지 같은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 그 껌딱지는 내 손에 의해 완벽하게 긁혀나간 상태였다. 낮 12시 30분 나는 대표실에 앉아 비서가 가져다준 샐러드를 먹고 있었다.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다. 카드사에서 보낸 푸시 알림이었다. 곧이어 화면에 결제 실패 알림이 떴다. 끝자리 4452번 가족카드로 강남구 물광 피부과에서 80만 원 결제를 시도했으나 카드 해지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양상추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입에 넣었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그리고 곧바로 세 번째 진동이 이어졌다. 똑같은 매장, 똑같은 금액, 똑같은 승인 거절 상태였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옆에 있던 블랙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내 머릿속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졌다. 환하고 고급스러운 피부과 로비, 촌스러운 보라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콧대를 한껏 높인 채 데스크에 카드를 척내미는 조정숙 여사. 그리고 곧이어 단말기에서 울리는 삐빅하는 오륨. 간호사가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그녀는 씩씩거리며 데스크를 쾅쾅 내리치고는 기계가 고장난 게 틀림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것이다. 관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앉아있던 우아한 사모님들은 겉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면서도 아주 노골적인 위아래 훑어보기로 그녀를 평가할 것이다. 그런 멸시 어린 시선은 그녀의 뺨을 직접 후려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모멸감을 안겨주었을 터였다.
10분 뒤, 내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조정숙이라는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곧바로 무음으로 돌린 뒤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덮어두었다. 오후 시간은 눈, 코 뜰 새 없이 빠르게 흘러갔다. 저녁 6시 퇴근 후 나는 마포구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기사에게 지시해 회사 근처의 최고급 호텔로 향했다. 꼭대기층의 스위트룸을 잡은 나는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근 후 가운으로 갈아입고 통유리창 앞에 앉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녁 8시 45분 이 휴대폰 화면이 번쩍 켜졌다. 또다시 결제 실패 알림이었다. 끝자리 7890번 카드로 한우명가에서 120만원 결제를 시도했지만 역시나 정지된 카드라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직후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도윤 내 부서의 후배 직원 번호였다. 예전에 회사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딱 한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위로 슬쩍 밀었다. 강 대표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잔뜩 주눅 들어 있었고 배경음으로는 고깃집 특유의 왁자지껄한 소음과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저기, 도윤 선배님이 오늘 결혼턱을 쏘시겠다며 저희 부서원들을 다 데리고 한우를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계산할 때 보니까 선배님 카드가 싹 다 정지돼서 결제가 안 떨어져서요. 선배님은 지금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통장에 분명히 돈이 있다고 점장님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계십니다. 저희 후배들이 현금을 모아봤는데도 택도 없이 부족해서 선배님은 지금 여기저기 돈 빌리려고 전화 돌리시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아, 그런가요?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흐릿한 모습을 응시했다. 아마 다른 카드를 잘못 들고 나갔나 보네요. 그쪽 부서 인원이 총 몇 명이죠? 6명입니다. 대리님 계좌번호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밥값 이체해 드릴 테니까 대리님이 대신 결제 좀 해주세요. 오늘 회식은 제가 쏜 걸로 하자고 전해주시고요. 아이고. 이러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한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선배님은 지금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식당 문 앞에 쭈그려 앉아서 담배만 벅벅 피우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곧바로 돈을 송금했다. 나에게 이 정도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 목적은 이도윤의 회사 사람들이 그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하는 것이었다. 평소 입만 열면 잘나가는 임원인 척 허세를 부리던 그 남자가 내 카드가 없으면 고작 한우 회식비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밤이 깊어지자 서울 하늘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호텔의 두꺼운 통유리창을 요란하게 때렸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빼곡하게 차 있었다. 조정숙 여사, 54통. 이도윤, 63통. 무려 117통의 부재중 전화. 새까만 화면 위에 뜬 붉은색 숫자가 유난히도 소름 끼치게 선명했다. 나는 아파트 스마트 홈 시스템 앱을 켰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내가 각별히 신경 써서 설치해둔 최고급 보안 소프트웨어였다. 화면에 현관 앞 실시간 감시 카메라 영상이 떴다. 복도의 조명은 꽤 어둑어둑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에서 뚝뚝 떨어진 빗물이 대리석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이도윤과 조정숙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대문 밖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도윤은 미친 듯이 도어록의 숫자 키패드를 꾹꾹 눌러대고 있었다. 비비비.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무자비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다른 숫자 조합을 떠올리고는 다시 꾹꾹 눌렀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주먹을 쥐고 대문을 한 번 콱 내리치더니 이번에는 지문 인식기에 자기 손가락을 갖다 댔다. 인식할 수 없는 지문입니다. 옆에 서 있던 조정숙 여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문을 향해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입모양만 봐도 얼마나 험악한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예 이도윤을 밀쳐내고 자리를 차지하더니
두 손바닥으로 두꺼운 철문을 미친 듯이 쾅쾅 두들겼다. 화면 구석, 맞은편 이웃집 대문이 빼꼼히 열렸다. 아저씨 한 분이 고개를 내밀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무언가 항의를 하는 듯했다. 표정이 아주 불쾌해 보였다. 이도윤은 화들짝 놀라 허리를 굽신거리며 연신 사과를 했고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기 어머니의 팔을 황급히 잡아 끌었다.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 저 문 너머에 있는 따뜻함, 안락함, 그리고 그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휘둘러대던 알량한 권력은 내가 스마트폰 화면을 가볍게 터치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을 향해 완벽하게 닫혀버렸으니까. 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에 앉아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소리 없이 번쩍이다가 다시 까맣게 죽어버렸다. 유리잔 속의 물결이 미세하게 찰랑거렸다. 이 밤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감시 카메라 화면 속 촌극은 제2막으로 접어들었다. 이도윤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도어록 앞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그가 너무 세게 누른 탓에 키패드 화면에는 빗물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번졌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번호를 조합해 입력하기 시작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가 짜증스럽게 젖은 머리를 헝클어뜨리더니 또다시 일련의 숫자를 꾹꾹 눌렀다. 아마 자기 어머니의 생년월일인 모양이었다. 그 다음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바로 어제 날짜. 비밀번호 연속 5회 오류로 5분간 시스템이 잠깁니다. 현관문에서 귀를 찢을 듯한 길고 날카로운 전자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어두운 복도에서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이도윤은 완전히 넋이 나간 듯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더니 굳게 닫힌 대문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마치 땅 밑에서 갑자기 거대한 절벽이라도 솟아오른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야, 마침내 조정숙 여사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아들을 거칠게 밀쳐내더니 두 손을 꽉 쥐고 금속 재질이 대문을 쾅쾅 소리가 나게 내리찍기 시작했다. 둔탁한 파열음이 감시 카메라의 스피커를 타고 스위트룸 거실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문 열어. 이 미친년아, 당장 문 안 열어. 시어른이 밖에서 비를 쫄딱 맞고 있는데 감히 문을 걸어 잠가? 내년 혼자 이 집 쓰는 줄 알아? 이도윤. 넌 거기 멍청하게 서서 뭐해. 당장 이 문 때려 부수지 않고. 그녀가 하도 고래고래 악을 쓰는 바람에 복도의 센서 등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맞은편 이웃집 대문이 참다 못해 활짝 열렸다.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면 항상 사람 좋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앞집 아저씨가 지금은 잠옷 차림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문가에 버티고 서 있었다. 아니, 거참 웬만하면 좀 합시다.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화가 가득했다.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왜 부수려고 난리입니까? 동네 사람들 잠 다 깨울 일 있어요? 한 번만 더 쿵쾅거리면 당장 경비실 불을 겁니다. 이도윤은 기겁을 하며 어깨를 움찔하더니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혀 싹싹 빌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집 사는 사람들인데 도어록이 잠깐 고장이 난 것 같아서요. 금방 해결될 겁니다. 금방이요. 입주민이라고요. 아저씨는 미간을 찌푸린 채 온몸이 물에 젖어 꼴이 말이 아닌 이 모자를 위아래로 미심쩍게 훑어보았다. 이 집에는 젊은 여자 대표님 혼자 사는 걸로 아는데 그쪽 같은 사람들은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당장 안 가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조정숙 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꼬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펄펄 뛰었다. 그녀는 이웃집 아저씨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바락바락 대들려고 했다. 뭐라고요? 이 집이 우리 아들. 이도윤이 사색이 되어 어머니의 입을 틀어막고는 그녀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그는 이 아파트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복을 차려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지만 이도윤이 보안 요원들 앞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자기가 이 집의 남편이라고 어떻게든 변명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증명할 서류 조각이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집문서에는 오직 내 이름만 박혀 있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스템에도 내 단독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보안 요원들은 단호하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이도윤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악하는 조정숙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처량하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다. 화면이 완전히 암전되었다. 나는 감시 카메라 앱을 끄고 휴대폰을 옆으로 툭 던져버렸다. 유리잔을 들어 남은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차갑게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내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번쩍 들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전 회의를 오후로 미루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짙은 회색의 비즈니스 정장으로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택시를 타고 서초구에 위치한 한 로펌으로 향했다. 최 변호사님은 내가 회사 법무팀에서 일할 때 알고 지내던 선배가 소개해준 분이었다. 50대 안팎의 나이에 일 처리가 지독할 정도로 꼼꼼한 분이었다. 우리는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나는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서류 한 뭉치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혼인관계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가족카드 결제 거절 내역입니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인신고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제는 결혼식을 올린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요.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서류를 넘기며 콧등에 걸친 안경을 치켜 올렸다. 그는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내역들을 살펴본 뒤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강 대표님, 혼인 기간이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 취소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표님의 혼인 전 100% 특유재산이므로 상대방은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협의 이혼은 최단 기간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내가 물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이 없다면 양측이 합의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 변호사님이 수첩에 몇 가지를 적어 내려갔다. 대표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혼을 먼저 요구하시는 쪽은 대표님이시니까요. 위자료, 영원문화는 최 변호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재산 분할, 영원 집에 있는 모든 생활용품 중 내 카드로 산 것은 단 한 개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펜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명세서를 꺼냈다. 어젯밤 호텔에서 30분 동안 정리한 자료였다. 연애 시절부터 어제까지 이도윤이 온갖 명목으로 나에게 떠넘긴 생활비, 자기 어머니 병원비, 심지어 본가 집 수리비까지.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주세요. 만약 그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계속 질척거린다면 즉시 사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완벽한 잘라내기였다. 그가 이 관계에서 아무것도 챙겨갈 수 없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자칫하다가는 막대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작정이었다. 최 변호사님은 그 거래 내역서를 다 읽고는 눈빛을 번뜩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상대방에게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정도 조항이라면 상대방도 보는 즉시 자신의 처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1시간 뒤 나는 깔끔하게 인쇄되어 서류 봉투에 담긴 이혼 합의서를 들고 로펌을 나섰다. 서울의 비는 이미 그쳐 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도윤 번호의 차단을 해제했다. 그러자 화면 위로 수십 통의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내렸다. 지아야, 너 대체 어디야? 엄마 어제 찜질방에서 주무시다 감기 걸리셨어. 비밀번호 바꾼 거 맞아?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카드는 또 왜 이래? 내가 어제 후배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전화 받아. 너 미친 거 아니야?
나는 그 느낌표 가득한 따짐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화면에 한 줄의 답장을 쳐서 보냈다. 오전 11시, 여의도 강변 카페. 시간 넘기면 안 기다려. 전송을 마친 나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카페 안은 한산했다. 나는 창가에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다. 커피가 나왔을 때 유리잔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10시 55분 이 카페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을 밀고 들어오는 힘이 어찌나 셌던지 문에 달린 종이 귀를 찌르듯이 시끄럽게 울려댔고 카운터에 있던 직원과 책을 읽고 있던 손님 몇 명의 미간이 일제히 찌푸려졌다. 이도윤과 조정숙 여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왔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이 어제 아침에 그 사람들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어제 아침 조정숙 여사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보라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채 자기 영지를 순시하는 여왕처럼 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머리카락은 비를 맞은 뒤 제대로 말리지도 못해 두피에 떡진 채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눈가의 주름에는 미처 떼지 못한 눈곱과 깊은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게다가 몸에서는 찜질방에 싸구려 비누 냄새와 땀에 찌든 시큼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이도윤의 몰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젯밤에 입었던 정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셔츠기든 쭈글쭈글했고 사람 전체가 수분이 쫙 빠진 시들시들한 배추 쓰레기 같았다. 그들의 시선이 카페 안을 한 바퀴 휘굴더니 이내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찾아냈다. 조정숙 여사의 두 눈에 순식간에 불길이 타올랐다. 그녀는 바닥이 쿵쿵 울릴 정도로 발을 구르며 매섭게 돌진해왔다. 이도윤이 뒤따라오며 그녀를 말려보려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녀가 내 테이블 앞에 다다르는 바로 그 1초의 순간 그녀는 벼락같이 손을 뻗어 내 앞에 놓여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낚아채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다. 그녀가 내 쪽으로 돌진해 오는 것을 본 순간 나는 이미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의자와 함께 뒤로 반 미터쯤 쑥 미끄러져 물러났다. 얼음이 섞인 진갈색 커피가 내 콧등을 스치듯 날아가 내가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의자 등받이에 대부분 쏟아졌고 일부는 바닥에 튀었다. 이 독사 같은 년, 조정숙 여사는 빈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지붕이 날아갈 듯한 큰 소리로 악을 썼다. 내년이 감히 시열은 카드를 정지시켜? 감히 우리를 문 밖에 내쫓아? 내년이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거야. 죽고 싶어 환장했어? 카페 안은 일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직원은 카운터 뒤에서 멍하니 얼어붙었고 손님 몇 명은 아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커피와 바닥에 나뒹구는 얼음 조각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나는 뒤로 물러난 의자에 앉은 채 평온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 내년이 낯짝이란 걸 알기는 해. 조정숙 여사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은 채 가슴을 헐떡였고 침방울이 내 서류 봉투 위까지 튀었다. 내 아들 돈 펑펑 쓰면서 내 아들 집구석에 사는 주제에 감히 이런 짓거리를 해? 당장 카드 정지 풀어.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안 그러면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나는 고개를 돌려 옆에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이도윤을 쳐다보았다. 이도윤, 나는 존댓말조차 생략하고 그의 이름을 똑바로 불렀다. 당신 아직 말 안 했어? 이도윤의 어깨가 흠칫 떨리더니 시선이 이리저리 허공을 맴돌았고 내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무슨 말을 해? 조정숙 여사가 아들을 획 째려보더니 다시 나를 노려보았다. 어디서 수작을 부려? 도윤이는 번듯한 대기업 임원이야. 너 같은 년이 우리 이씨 집안에 시집 온 건 내 조상님이 덕을 쌓은 줄이나 알아. 내년 연봉 좀 높다고 감히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들어? 알만했다. 이도윤이라는 이 찌질한 놈은 자기 어머니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반박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겠답시고 집도 반반씩 돈을 보태 샀으며
카드에 있는 돈도 전부 자기 월급이라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온 것이었다. 나는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다. 비웃음도 아니고 그저 이 상황이 뼈저리게 황당해서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에서 문서를 쓱 꺼내 커피로 얼룩진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조정숙 여사님, 나는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극도로 차갑고 건조한 호칭을 썼다. 당신 아들이 입도 뻥긋 못하니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어제 강남구 물광 피부과에서 리프팅 시술 받으신 돈, 그거 제 돈입니다. 홍삼 선물 세트 사신 돈도 다 제 돈이라고요. 나는 2장의 가족카드 결제 명세서를 그녀의 눈앞으로 쑥 밀어주었다. 그 위에는 숫자 하나하나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아들의 지극한 효심으로 누리신 줄 아셨죠? 천만에요. 그거 제 월급 통장에 연결된 가족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마포구 A동 펜트하우스, 계약금도 내가 냈고 대출금도 내가 갚았습니다. 지난달에 마지막 잔금까지 싹 다 털어넣었고 집문서에는 강지학 이 3글자만 똑똑히 박혀 있습니다. 나는 조정숙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화를 내던 표정에서 서서히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명세서 위에 적힌 예금주 이름을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영어를 읽지는 못해도 강지아라는 한글 3글자쯤은 단박에 알아볼 테니까. 말도 안 돼. 그녀는 넋 나간 듯 중얼거리며 아들을 획 돌아보았다. 도윤아, 이 기집애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이거 내 카드 맞잖아? 이 집 우리 이씨 집안 거 맞잖아? 이도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2손을 배꼽 앞으로 모아 손가락 관절이 하얘지도록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나는 2번째 서류인 이혼 합의서를 이도윤의 앞으로 휙 던졌다. 두툼한 종이 뭉치가 테이블 위에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도장 찍어. 나는 이도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가사 도우미 쓸 자격이 없고 여자는 마땅히 부업대기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도 내 돈 쓸 자격 없어. 빈몸으로 나가. 이혼. 조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새된 소리로 갈라졌다. 그녀는 합의서를 획 낚아챘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몰라도 맨 위에 적힌 커다란 제목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도윤이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2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부부싸움 끝에 벌어진 기싸움인 줄로만 알았다. 내가 밖에 나가 하룻밤 자고 오면 자기가 사과하고 좋은 말로 구슬리면 예전처럼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내가 대뜸 이혼 합의서를 들이밀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는 나를 떠나면 당장 어떤 꼴이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매달 신용카드 리볼빙 대금을 메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골프 클럽 회원권, 회식 때마다 긁어대던 법인카드 뺨치는 씀씀이, 친척들에게 뿌리던 최고급 선물들. 그 모든 것이 나의 통장 위에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 여보. 기도윤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푹 내딛더니 무릎을 꺾고는 카페 복도 바닥에 그대로 털썩 꿇어앉았다. 옆에서 숨을 헉 들이마시는 소리가 2번 들렸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낸 소리였다. 이도윤은 무릎을 꿇은 채 2 손을 뻗어 내 종아리를 꽉 끌어안았다. 고개를 든 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지아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엄마를 못 말린 내 잘못이야.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어제 신혼 이틀째였잖아. 남들이 알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 날 이대로 버리지 마. 그의 소나기 힘은 어찌나 센지 정장 바지 너머로 그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오는 축축한 땀과 끈적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내 위장에서 격렬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어 그의 손을 쓰레기 털어내듯 획 뿌리쳤다. 중심을 잃은 그는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미안한데 나 결벽증 있어. 나는 내게 평생을 맹세하던 이 남자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특히 남의 피 빨아먹는 기생충이 근처에만 와도 구역질이 나서 말이야. 감히 내 아들 보고 벌레라고. 조정숙 여사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합의서를 북북 찢어버리더니 내 머리채를 잡아채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내 코앞까지 달려드는 그녀를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다. 어디선가 남자 직원 2명이 튀어나와 조정숙 여사의 양팔을 꽉 붙잡았다. 그녀는 직원들의 소나귀에서 발악하는 야수처럼 몸부림쳤고 산발이 된 채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모든 사람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이 천하의 쌍년아.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어? 이혼. 꿈도 꾸지 마.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너희 회사 로비에 가서 다 뒤집어 엎고 플래카드 걸 거야. 회사 대표고 동료고 간에 내년이 시어미를 핍박하고 쫓아낸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이라는 걸 동네방네 다 까발릴 거야. 내가 이 바닥에서 아주 매장을 시켜버릴 테니까 두고 봐. 그녀는 몸부림치고 악을 쓰며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안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패를 꺼냈다. 검은 바탕에 금박이 박힌 명함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붙들려 씩씩거리는 조정숙 여사 앞으로 다가가 꽉 쥔 그녀의 주먹 사이로 명함을 억지로 쑤셔 넣었다. 이분은 우리 제약회사 법무팀 수석 변호사님 명함입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소란스러운 카페 안에서도 소름 돋게 또렷이 들렸다. 가보시죠. 당신 발끝이 우리 회사 정문에 단 1mm라도 닿는 순간, 혹은 밖에서 내 이름 석자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순간, 제가 장담하는데요. 딱 2시간 안에 법원 출석 요구서 받으실 겁니다. 죄목은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걸어서 내 차 배기가스 냄새도 못 맡게 해드릴 테니까요. 조정숙 여사의 앙칼진 고함이 뚝 끊겼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손에 쥐어진 빳빳한 명함을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라도 보는 듯 덜덜 떨며 내려다보았다. 나는 몸을 돌려 아직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도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새로 뽑아온 이혼 합의서와 펜을 꺼내 그의 눈앞바닥에 툭 던졌다. 어젯밤 너희 부서 한우 회식, 마지막에 계산한 건 내 돈이었어. 밥값 대신 결제해준 그 후배 녀석, 내 카드 싹 다 정지된 거 이미 동네방네 떠들었을걸. 이도윤의 몸이 감전이라도 된 듯 파르르 떨렸고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단 한 가지, 바로 후배들 앞에서의 그 하찮은 허세가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만약 오늘 당장 여기다 도장 안 찍으면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너희 회사 인사팀장 책상 위에 상세한 영수증 내역서가 올라갈 거야. 이도윤 과장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마누라 피를 빨아먹으며 잘나가는 임원 코스프레를 해왔는지 조목조목 적혀 있겠지. 아, 참, 너희 부서 회식비 영수증 처리할 때 숫자 부풀려서 삥땅 친 거. 그것도 너희 부장한테 실명으로 제보해줄게. 어젯밤 결제 내역을 뒤지다 우연히 건진 덤이었다. 액수가 크진 않았지만 그가 회사에서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단칼에 해고당하기에는 충분한 약점이었다. 이도윤은 바닥에 널브러진 합의서를 마치 제 목을 치기 위해 내려오는 작두나를 보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다.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영업총괄 대표 자리까지 올라간 내가 이런 일로 장난을 칠 리가 없었다. 내 방식이 얼마나 잡이 없는지 그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였다. 찌글게 도장 찌글게. 이도윤의 목소리는 바람만 불어도 바스러질 듯 비참하게 떨렸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펜을 집어들더니 조항 따위는 읽어보지도 않은 채 맨 마지막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그 순간 조정숙 여사는 더 이상 악다구니를 쓰지 못했다. 그녀는 체념한 듯 팔에 힘을 풀었고 직원들도 조심스레 그녀를 놓아주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서류에 서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침내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던 이 게임에서 사실은 카드를 쥘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다. 절대적인 자본과 법의 철퇴 앞에서는
그깟 우스운 가부장적 권위 따위는 종이 한 장 두께만도 못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서명이 완료된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류 봉투에 챙겨 넣었다.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서 단 1분이라도 늦으면 합의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바로 소송 걸 테니까. 그때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랑 소송 비용은 1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내 청구서에 찍힐 줄 알아.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두 사람을 벌레 보듯 무시한 채 휙 돌아서서 카페 문을 밀고 한낮에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다. 오후의 법원 조정 절차는 소름 돋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가 대동한 변호사와 그 두툼한 증거자료 뭉치를 본 조정위원은 굳이 입을 열어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다. 사흘 뒤 나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 내 카드로 결제한 정장과 골프채를 제외하고 이도윤이 아파트에 남겨둔 모든 개인 물품을 단 2개의 상자에 쑤셔 넣었다. 누렇게 바랜 헌 옷가지와 밑창이 다른 구두 몇 켤레가 전부였다. 상자는 아파트 단지 밖 분리수거장 옆에 덩그러니 내다 버렸다. 나는 그 모자가 가장 저렴한 용달차를 부른 뒤 단 하룻밤 묵었던 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도망치듯 상자를 싣고 떠나는 뒷모습을 창밖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 달 뒤 법원의 이혼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송달되었다. 우스꽝스러운 한바탕 꿈 같았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워졌다. 훗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 우연히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도윤은 넋이 나간 상태로 중요 프로젝트에서 연달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한직으로 좌천되었고 매일 후배들의 싸늘한 눈총을 받으며 숨죽여 지낸다고 했다. 내 지갑줄이 끊긴 조정숙 여사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의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 방으로 짐을 쌌다. 그녀는 아들이 남긴 카드비들 갚기 위해 동네 국밥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매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며 곡소리를 내지만 잠시라도 쉴 틈을 보이면 사장에게 욕바가지를 먹는다는 소문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내게 그저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찬바람일 뿐 내 삶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어느 겨울 아침 거대한 통유리창을 넘어온 눈부신 햇살이 마포구 펜트하우스 거실을 포근하게 채웠다. 현관의 지문 인식 도어록에서 부드러운 기계음이 울리며 대문이 열렸다. 사모님, 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엔 농어가 아주 싱싱하길래 맑은 탕으로 시원하게 끓여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내가 다시 고용한 아주머니는 양손에 식재료가 든 가방을 한가득 들고 들어와 익숙하게 슬리퍼를 갈아 신고 주방으로 향했다. 이 모든 풍경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대리석 식탁 위에 돈다발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치는 무례함도 없었다. 나는 부드러운 실크 잠옷 차림으로 맨발을 이끌고 오픈형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갔다. 대리석 상판은 기분 좋게 서늘했고 그 위에는 불쾌한 얼룩 따위는 단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았다. 주방에서는 이내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경쾌한 도마 소리가 들려왔다. 공기 중으로 파기름과 해산물의 시원한 냄새가 서서히 퍼져나갔다. 그 냄새는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집안 구석구석을 기분 좋게 채웠다. 나는 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내 앞에 내려놓았고 정갈한 밑반찬 몇 접시를 곁들였다. 식기 전에 드세요, 사모님. 매일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속이라도 든든하게 채우셔야죠. 아주머니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맑은 국물을 가볍게 휘저었다. 이 집은 고요했다. 거슬리는 슬리퍼 끄는 소리도 당연하다는 듯 내뱉는 명령조의 목소리도 사랑이라는 역겨운 핑계로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흔들려는 자도 없었다. 이곳은 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쟁취해낸 나만의 요새였고 자칫하면 기생충들의 안락한 둥지가 될 뻔했던 곳이었다. 나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온도가 딱 적당했다. 나는 마침내 온전히 내 것이어야만 했던 이 공간에서 첫 번째 아침 식사를 마음 편히 음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통쾌함을 안겨드렸기를 바라며 하루하루가 즐거우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